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부터, 저번 주부터인가요? 저번 주부터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찍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그동안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강했었죠. 또 하나 이제 명심하셔야 될 거는,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주를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제약바이오주가 앞으로 뛸지 올라갈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항상 제 영상을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미래에서 오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어떤 회사의 기업의 주가가 내일 뛸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주 얘기한 지가 제가 2주 전 됐을 거예요. 하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론 이건 뭐 경제학자 분들보다도 주식하는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보통 거래대금의 변화라든가 많은 돈의 흐름을 보면 실제로 예전엔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코스닥을 들고 있는 개인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코스피는 저기 막 4,000피를 넘고 이걸 막 돌파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도저히 뭐 900피 뚫을 생각도 없고 굉장히 고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부로 보면 드디어 906피를 찍었습니다. 코스닥이. 자, 이 코스닥이 1000피를 가기 위해선 뭐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제약바이오주의 힘이 필요해요. 코스닥이 그만큼 뭐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많은 꿈을 먹고 자라는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가장 많은 희망을 갖고 이제 자라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바로 코스닥 시장이 커지려면 1000피를 가려면 반드시 제약바이오주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2주 전인가 일주일 전부터도 나의 경제 나의 공부하기에서 가족분들하고 공부할 때 우리가 코스닥을 투자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죄송해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하고 약간 딸꾹질이 있어요. 양해 좀 바랄게요. 제가 재생 목록에서 항상 이제 공부했었거든요. 이게 일반 영상에서 많이 알려드렸고 나의 경제 나의 공부에서 알려드렸지만 이제는 돈의 흐름이 바뀌는 주도주 해가지고 HLB도 찍었고 이게 지금 8일 전이거든요. 여기 HLB와 제약바이오 해가지고 제약바이오주를 계속 찍었어요. 제약바이오, 이부이천제와 제약주들. 왜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었냐면 가족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실방에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무료 실방에서 제가 많이 알려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코스닥이 이거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요 맞출 때 누가 필요하냐? 바로 제약바이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알테오제인 같은 대장주가 코스피로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HLB도 있고 많은 종목들이 아직도 코스닥에 있어요. 이러한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왜 좋아지냐면 이건 제가 우린 경제 박사가 아니죠. 저도 그냥 전문대 간신히 졸업한 그냥 낮은 학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은 그런 거랑 별개예요. 엄청난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건 딱 하나죠. 지금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도체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던 돈들이 지금 들어가기엔 솔직히 부담이 되죠. 분명히 누군가는 바닥에서 차익 실현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럼 이 차익 실현한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이 차익 실현한 돈이 어디로 갈 거냐면 제 생각에 이 얘기를 제가 거의 한 2주 전부터 했어요. 2주 전부터 이 친구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코스닥의 어깨를 맞추기 위해서 제약바이오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바로 오진 않더라고요. 떨어졌다 왔다 올라가기도 하고 특히 이 중에서 비만 치료제가 이 제약바이오 시장을 이끌어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자, 이러한 결과는 놀라웠죠. 전체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반등했고 특히 미증시를 보면 특히 더 강해요. 1112가 계속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자, 이건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데 일반 회원분들만 되셔도 웬만한 글은 다 읽거든요. 이게 보면 가족분들한테도 이미 많은 얘기를 제가 해드렸고 지금 제약바이오주 얘기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지금 보면 여기서도 이제 아침에도 1112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좋다고 이제 흐름이 좋다고 알려드렸거든요. 예전에 똑같아요. 제 얘기를 꼭 하는데 제가 어떤 섹터가 강해질지는 우리도 모르거든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맞출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분명히 로봇주가 뛰기 전에 다 지금 뛰었잖아요. 뛰기 전에 앞으로 흐름이 로봇주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 뛰었고 조선주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다 뛰었고 그죠? 반도체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다 뛰었죠. 이렇게 돈의 흐름이 이 뛰기 전에 뭔가 약간 변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갑자기 급하게 해서 가지고 모르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공부하고 시황 정리 영상 올려드리거든요. 그러한 시황 정리 영상을 올리다 보면 어라?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는데? 이런 게 보여요. 이게 가족분들한테도 제약바이오주를 굉장히 잘 보고 계시라 그랬거든요. 특히 미증시 쪽에서 강하다고 꼭 우리 증시에 강한 건 아니지만 특히 비만 치료제 지금 새로 대장주로 나가고 있는 친구가 일라일인데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강하고 어제도 알려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이 비만 환자들이 많다고 그랬죠. 트럼프가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제약사들하고 어떤 그 가격 약가 인하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하면서 더더욱 이쪽 시장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일라일리 최고점이 얼마냐면 972달러거든요. 이제 이것 들으면 어디 갈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반도체나 AI가 끝난 건 아니에요.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시장의 돈의 흐름은 제약바이오 우주로 오고 있는 게 맞죠. 이 화이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보면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5개선 회복해줬어요. 먼저 바닥에 있잖아요, 화이자가. 자, 메스라 인수하면서 그 효과를 받는지 몰라도 전날은 자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떨어졌다고 뉴스가 나왔죠. KRX 시간을 단위가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뉴스에 반응하지 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뛰니까 뭐라고 그래요. 비만 치료제 효과로다가 역시나 이제 앞으로 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주가는 월봉 바닥이죠. 이제부터 화이자 주식을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은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 이런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역시나 제가 제약바이오주를 잘 보고 있어야 됐거든요. 일단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ABL 바이오야 오늘 기술 수준이 있었죠? 기술 수준 얘기가 있었어요. 일라일리의 3.8조 기술 수출 그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제가 일라일리를 여기서 한번 갖다 놨었는데 잠깐 빼긴 했어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뺐다고 그래서 안 보시면 안 돼요. 정확히 이 손 찍고 오늘 30분 봉에서 제가 최대한 매수를 천천히 하려고 했죠. 여기가 9시 30분이에요. 정확히 뛰 나갈 때가 매수 타임이 됐었고 뉴스와 함께 한 방에 갔습니다. 원래 갔다 좀 이렇게 눌렀다 가면 좋은데 살 타이밍도 없이 그냥 한 방에 상한가를 가버렸고 원체 일찍 붙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일찍 붙었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5회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정말로 힘이 강하고 센 친구들은 아침에 일찍 상한가에 붙어요. 오후에 상한가 붙을까 말까 이런 친구들은 다음날도 크게 뛴다는 어떤 보장이 없어요. 이왕 힘이 좋고 달려나가려면 아침에 일찍 상한가에 붙는 게 맞는다는 거죠. 역시나 이런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한미약품 얘기한 지가 꽤 됐어요. 일반 가족분들한테도 실방에서 많이 알려드렸고, 물론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한미약품이 앞으로 떨어질지 올라갈지 전 모르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느 쪽, 그러니까 어느 섹터가 강해지는 거를 보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미약품이 이번에 의미 있는 대량가 여기서 쳐졌다고 그랬죠. 여기서 못 사신 분들은 이게 또르륵이 생겼을 때 이렇게 3일간 또르륵이 생겼을 때 그냥 좋은 자리가 되게 되고 다음날 11%. 제가 이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있죠. 특히 어제도 그냥 11선만 깨면 되니까 매수 타임이 어제 결국은 종가가 2.30%에 끝나고 오늘 고점이 8%, 이틀만 10%난 거예요, 수익이. 자, 끝났냐? 앞으로 5선만 깨면 되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앞전 매물대를 다 뚫어주고 있고 제가 1번 차트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게 1번 차트가 돼요. 만약 이 친구가 내일도 뛰게 되면 결국 목표가가 얼마가 되냐면 일단은 58만 원이 됩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한미약품이 저기를 갈지 안 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미리 맞출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아는 건 추세가 좋죠. 굉장히 강한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캔들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카페에 올려놨어요. 많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이 캔들 공부해볼까 이러거든요. 근데 캔들 공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흑산봉이 생기게 되면 겁을 내요. 라고 흑산봉은 강력한 하락 신호가 된다 그러죠. 이거는 월봉의 전체적인 추세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여기서 흑산봉이 생겼죠. 자, 일봉을 볼까요? 이날이 흑산봉. 그러면 만약에 흑산봉 캔들 공부하신 분들 같으면 어라? 흑산봉 생겼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겠네? 추세가 깨졌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걸 또르륵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곡점이 더 중요해요. 여기만 아끼면 되거든요. 다음날 양봉 뜨면 당연히 매수고 쭉 올라가죠,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기업에 대한 공부, 물론 기본적인 대한 건 알아야 되겠지만, 비만 치료제 뉴스 찾아보고 찾아보고 뉴스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주식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식 공부를 할 거면 추세를 이해해야 되고, 앞전에 돈이 들어왔는지를 봐야 되죠. 그런 다음에 내가 사고자 한 주식이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하죠.
자, 또 하나가 이제 기술 수출 기대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물론 일동제약을 제가 또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일동제약 찍은 지 한참 됐어요. 이 친구가 앞으로 더 뛸지 아닐지 몰라요. 전 제가 일동제약을 찍은 지가 언제부터냐면 여기부터예요. 이제 한번 크게 상승을 줬다가 떨어졌거든요. 이게 3번 차트.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3번 차트죠. 역시나 똑같아요. 캔들에서 적산봉이 생기면 야 큰일 났다. 이거는 무조건 떨어지는 박자인데 아니 이게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걸 맞추는 사람들이 더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저 일동제약이 오늘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거래대금이 제대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제대로 터지고 쭉 올라갔습니다. 5일선도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응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졌죠.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5일선만 아끼면 돼요. 또 하나가 캔들 공부에 의미가 없는 게 이게 흑선봉이잖아요. 뭔 의미가 있어? 또 날아갔는데 그죠?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캔들 공부를 하지 말고 또 내가 제약주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 좋겠지만 뭐가 어떻고 뭐 이거는 뭐 효과가 어떻고 이렇게 이런 걸 하기보다는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추세를 이해하면 굳이 그런 뉴스 안 봐도 이미 약품이 좋으니까 당연히 추세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친구가 일동제약이에 물론 아직 어떤 결과는 없어요. 또 하나가 뭐 수출이 되더라는데도 우린 몰라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알았으니까 오늘 거래대금이 어제보다 늘어났죠. 그러면 그냥 5일선만 깨지만 나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겠어. 어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여기 11선만 아껴 홀딩이니까 쭉 들고 가는 거죠. 특히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월선을 전혀 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조차 좋은 거예요. 만약 이 친구가 이전 고점인 35,000원을 뚫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 한 36,000원이 되게 돼요. 물론 여기를 가려면 우리가 생각도 못한 좋은 호재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기술 수출한다든가 뭐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렇게. 근데 그런 뉴스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또 저녁 때 막 뉴스 보면서 종토방 찾아다니면서 막 또 뭐 수출 안 하나 이런 거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올선만 깨지 마. 이게 다예요. 어제 1등적 보니까 어떤 분이 막 토론방에 이렇게 악플다라 하더라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일동홀딩스가 더 빠르고 일동작이 늦었었는데 드디어 일동작이 제자리를 찾았죠. 일동홀딩스 어제 알려드렸다시피 전혀 5일선 안 깨고 있어요. 이 친구는 단기적인 추세조차도 깨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렸죠. 일동홀딩스가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5개선 같은 거 깨고 내려오면 위험해지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꾸로 60개선 뚫었어요. 지금 추세나 흐름이 무척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또 하나가 이제 HLB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려면 아까 알려드렸듯이 제약 바이오주가 좀 많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약 바이오 중에 예전에도 HLB가 굉장히 강하게 뛴 적이 있어요. 25,000원에서 13만원을 갔죠. 물론 지금 다시 떨어져가지고 이제 5만원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 바닥보단 2배예요. 가격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자, 중요한 자리를 전혀 이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HLB에 대한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좋아집니다. 만약에 HLB가 날아가고 HLB로 전체가 다 뛰게 되면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1000피를 찍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HLB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거래대금을 보면 이쪽 거래대금 상위권에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HLB가 자꾸 이 거래대금 상위권에 눈에 띄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꾸 HLB가 시장의 주도주로 뭔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기르는 애완견이 있는데 방송만 하면 저래요. 순심이 조용히 저기 많은 우리 가족분들은 잘 알아요. 순심이가 벌써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내보낸 지가 5년째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순심이를 이뻐하시는 분들 있을 테고 전혀 20에서 안 깨고 있죠. 그죠? 아주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월봉에서 보면 바닥 찍을 만큼 찍었고 5개선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HLB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뚫어주는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고 이거 뚫어주고 만약에 240원 뚫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도 수익이 한 30-40%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뚫고 날아가잖아요. 그럼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유리기판 대장주가 SKC라고 그랬잖아요. SKC를 여기서 모아가신 분들은 241선만 뚫어줘도 큰 수익인데 이만큼 날아가면 엄청나게 좋은 수익이겠죠. 자, 똑같은 거예요. SKC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HLB는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나의 경제 나의 공부해야겠어 가족분들하고 공부하거든요. 꾸준히 살펴보면 제가 예전에도 HLB를 여기서 건들 수는 없지만 여기서가 트레이딩으로 좋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까지 30% 넘게 올랐어요.
거의 한 40% 떴을걸요. 자, 지금도 괜찮죠? 25년 깨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순간 덜컥 사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찰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내가 어디서 들어갈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전체적인 그 의료 관련주들 중에 지금 시장에서 미증시에서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의료용 AI 로봇 관련주인데 옴니셀이라든가 뭐 글로버스 메디칼이라든가 뭐 인투 서지칼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의료용 로봇 관련주가 올라갔어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으로만 보면 시테카 바이오가 대장이거든요. 그냥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나름 뭐 기업에 대한 이슈도 있죠. 또한 온코크로스 또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온코크로스를 관종해 놓고 본 지가 한참 됐거든요. 제가 가족분들한테도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어제 오후선을 지켜줬을 때 굉장히 좋은 자료가 알려졌어요. 오늘 이 친구가 30분봉 상승해서 우리 시스템 딱 걸린 거죠. 한번 뛰고 9시 40분, 제가 9시 40분도 매수한다고 그랬죠. 매수 타이밍 쭉 올라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고 17% 가고 있죠. 이런 건 순간 찾을 수 없어요. 가족분들하고 온코크로스 공부할 때가 여기부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하죠. 공부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어쨌건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이제 고영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제가 고영을 본 지는 한참 됐죠. 뉴스가 떴네요. 배당주인데요. 자, 이제 고영은 음봉양봉, 음봉양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날 떴을 때부터 사실 매수거든요. 자, 이날 못 쫓아가 사면 다음날 음봉, 그 다음날 양봉 떴을 때 30분봉에서 매수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때도 안 팔았거든요. 17% 갔어요. 그런데 음봉이 한번 떨어지더라고.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5일선만 아끼면 된다고 그랬죠. 고용에 대한 또 너무 많은 뉴스, 의료용 AI, 내 수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걸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고용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다 아는 얘기니까 알았으니까 그냥 5일선만 깨지 마. 자, 주식은 맞추는 유형이 아니라 대응형인 거죠. 내가 이 주식을 지금 사가지고 5일선을 깼을 때 과연 내가 차익 실현할 건지 또 얼마만큼의 손실을 감당할 건지 그 손실이 내 전체 계좌에 몇 프로 정도의 손실을 줄 건지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너무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쉽게 알았으니까 5일선만 깨지만 나는 홀딩하겠어. 자, 예를 들면 주식은 많은 기법들이 존재하지. 아까 알려드린 또르륵이라든가 뭐 1번 차트라든가 뭐 3번 차트라든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심리적인 문제예요. 5일선을 깨면 차익 실현한다든가 뭐 매도한다나 그러면 되는데 굳이 5일선도 안 깼는데 막 흔들 때 팔 필요 없죠. 물론 5일선 깨면 상황이 틀려지긴 해요. 그래서 주식은 맞추고 올라가는 걸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멘탈을 튼튼하게 가진 다음에 기준선을 정하는 거예요. 어디를 깨면 손절할 거고 어디를 깨자면 들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단 거죠. 이렇게 아까 기법을 알려줬었는데 가장 완벽한 차트를 갖고 있는 친구가 대웅제약이죠. 제가 이 대웅제약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어요. 가족분들한테도 1번 차트. 이게 1번 차트잖아요. 뚫어주고 전날 한번. 그러니까 오늘 매수 타임이죠. 오늘 이 친구 몇 프로 갔다 왔냐? 10% 갔어요. 이상한 거 사가지고 나 단타 칠래? 뭐 5% 6%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보고 있는 1번 차트를 만들어준 친구가 뛰고 음봉 떨어진 매수 타임이 되게 되죠. 물론 이 친구가 눈에 띄진 않았어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진 않아가지고 30분봉에서 보면 9시 40분에 이걸 뚫어주고 나가고 있었죠. 제가 왜 매수를 천천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렸다가 40분 이거 사시면 돼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하루 종일. 그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식에 대한 공부는 특히 이런 기법적에 대한 공부는 어느 정도 해두시면 좋아요. 제가 매일 얘기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아침 초반부터 급하게 사지 않아도 딱 1시간만 기다리면 나한테 굉장히 좋은 매수기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이러한 모든 게 나의 시스템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해야 될 자리, 기본적인 원칙이 정해지게 되고 우리는 그 원칙 안에서 마음껏 뛰놀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알아봤고 이렇게 대웅제약처럼 1번 차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아요.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 보면 제가 오늘은 이제 쉬는 날에 안 올렸긴 했는데 아까 카페에 제가 몇 개 올려놨거든요. 카페에 보면 1번 차트에 관한 것도 몇 개 올려놨어요. 1번 차트가 있죠. 1번 차트. 앞전에도 1번 차트 올려놨고 1번 차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특히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어떤 중요한 매물대 뚫어주는 걸 모른다. 1번 차트 하나만 공부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해하셨죠? 어제 공부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고 카페 방문하셔서 어떤 저 리딩방이 아닌 어떤 주식이 올라가 떨어지는 건 모르고 단지 중요한 추세를 틀어주거나 자리를 뚫어주거나 또 좋은 그 호재라기보다는 뉴스를 믿기보다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될 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잘 적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따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밤, 좋은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